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해경간부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37번부터 40번 볼 거고요. 자, 이 중에 38번 문제, 중앙예산기관의 편찬. 7급에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9급에서는 따로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요. 이렇게까지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출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옳은 건 내용 봐주시면 되니까 저랑 잘 따라가면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 37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원칙은 이미 행정간부에서 한번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행정간부가 문제가 40문제이다 보니까 네, 지금처럼 문제의 주제가 겹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연습하기 위한 용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 알죠? 자,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이 정해진 목적, 정해진 금액,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아니죠. 지금 보시는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이 하나의 장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원칙이고요. 지금처럼 정해진 목적, 정해진 금액, 정해진 기간에 써야 한다. 요거는 한정성의 원칙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1번 X. 2번입니다. 완전성의 원칙이란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이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성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다 예산에 명시적 나열, 계상이라고 표현하죠. 계상, 올린다. 그죠? 리스트 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선지고요. 3번입니다. 공개성의 원칙이란 행정부가 예산 집행을 하기 전에 입법부가 사전에 미리 심의 의결해야 한다? 이건 사전 의결의 원칙이죠. 공개성은 예산의 목적과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그리고 사전 의결의 원칙은 예산을 먼저 심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3번 X. 준예산은 예산의 통일성 원칙의 예외? 통일성 원칙의 예외라면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통일성 원칙의 예외인데 준예산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는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통목수특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4번, 요건 현재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입니다. 자, 38번이요. 다음 중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일단 순서대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맨 처음 2번부터 가볼게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한 곳. 우리나라는 재헌헌법과 정부조직법으로요. 일단 총무처라는 기구, 이런 거 설치했었고, 기구가 그 당시에는 3개밖에 없었거든요. 기획처, 그 다음 공보처, 이렇게 3개의 기구가 우리 재헌헌법 시기에 설치가 되었고요. 이 중에서 이 기획처가 바로 재정에 관련된 기획들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처 소속의 예산국이라는 기구가 실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무부의 예산국, 일단 재무부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은 틀린 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재무부가 생긴 건 1954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2번 틀렸지만 네, 너무 어렵죠? 요거까지 막 다 연도별로 외워주시려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시절로 넘어갈까요? 그 사이에도 물론 변화가 있었지만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요걸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었고 그 다음 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경제부 예산처 이들을 기획예산처로 통합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보통 기획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요. 여기가 국고관리에 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부처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가 나중에 되는데 이렇게 2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이렇게 2개를 합해서 기획재정부로 통합을 시켰고요. 현재는 이 기획재정부에 예산실과 국고국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예산실이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내용 고르라고 얘기했고요. 정답이 되는 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9번입니다. 자, 다음 중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연금은 너무 많이 했던 내용이어서 여러분 보는 데에 별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공무원 연금제도는요. 인사혁신처에서 관장합니다.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실시하게 되지요. 그리고 니은 나와 있죠?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이 되면서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 실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공적 연금으로 파악되는 내용이어서요.
니은 맞는 순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퇴직 수당은 제가 퇴직 급여하고 다르다라고 했죠. 퇴직 수당은 일종의 퇴직금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00% 부담하고요. 공무원은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리을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제도는 현재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리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정부의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들도 자신의 월급에서 일부 기여해야 한다. 돈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리을 맞고요. 미음입니다. 그러한 기여금을 부담하는 기간은 아시겠지만 36년입니다. 본래 공무원 연금제도 2016년 개정되기 전까지는 33년이 맥스였는데 지금은 36년까지 제가 연장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디귿, 죄송해요. 틀린 선지는 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에서는 지금 옳은 거에 숫자를 고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억, 리은, 리을, 미음 4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넘길게요. 자, 가장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네, 40번 문제입니다. 아, 이것도 틀렸네요. 제가 뭔가 또 착각을 해서 자, 틀렸습니다. 세 개 제대로 셌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셀게요. 가끔 말하다 보면은요, 너무 갑자기 딴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0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중앙예산기관은 예산회계 결산 등을 위해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디브레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이호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맞죠? 자, 2번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아시겠지만 온나라 시스템 정부 조직의 모든 것들을 문서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종이 문서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 내부의 전반적인 행정 프로세스를 전자문서 등을 이용해서 표준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G2, G 시스템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3번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전자정부 구현 운영 발전을 위해서 5년마다 각 행정기관의 기간별 계획을 종합해서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게 전자정부법의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요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3번 맞는 선지입니다. 4번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전자적 인사관리를 위해서 이 사람을 운영한다? 일단 모르는 내용이죠. 일단 이 사람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했지만 정부의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그래서 요거는 공공기관의 전자적 인사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 조직 내에 정부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정부 내에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G2G의 시스템에 해당하지만 공공기관의 전자적 인사 관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서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경 간부 문제 보시느라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우리 내일부터는 국회직 8급 25년 문제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